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이번에는 좀 독특한 경력을 가지신 우리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특히 이혼 전문 관련해서 이혼에 관해서 주로 다루고 있으시고, 물론 다른 것도 하시지만 또 이 이혼 관련해서 유튜브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승리를 운영하고 계신 박리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혼 관련해서 이렇게 특히 이 부분을 다루시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게 처음에는 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2013년도에 이제 개업했는데 개업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의사로 따지자면 GP로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 하는데 이혼 사건이 유독 상담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많이 들어왔는데 이혼 사건이 말하자면 승률이 좋았어요. 승률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뢰인들 분께서 좀 소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이 전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뭐 그런 이견 차이, 변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도 오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 사유라는 게 성격 차이를 아마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이 대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혼을 생각을 하시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성격 차이라고 이제 쓰고 사랑이 식었다라고 사실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다 성인이 돼서 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차이를 어쨌든 메꿔 나가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그 노력을 할 그런 의지, 그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의지가 없으니까, 노력이 없으니까 결국엔 성격 차이만 남게 되니까 우리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초창기 그 마음이 이제 식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든 간에 점점 식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제가 갖다 붙이기 쉬운 이유가 성격 차이 아닌가 싶고요. 성격 차이로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소송 이혼을 택해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또 여전히 또 배우자 외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성격 차이로 협의를 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의 경우에는 뭐 외도나 뭐 폭력 뭐 이런 문제들 그런 때문에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 문제. 서로 이제 뭐 별산제를 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부간에 그러면 뭐 생활비를 서로 모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한쪽은 이제 일반이 많이 버는데 생활비를 정말 조금만 준다. 그러면 이제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뭔가 구차하고 비참한 느낌이 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반복됐을 때 이런 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되긴 하죠. 뭐 숙려 기간이 뭐 얼마 되는지, 그리고 소송을 하면 얼마나 보통은 이제 뭐 걸리는지, 사실 너무 길어지고 늘어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마 저희가 이혼 신청서를 낼 때 이혼, 뭐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 이 5가지를 보통을 청구를 하거든요.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소송으로 갔을 때는 최소 6개월에서 정말 뭐 최소가 거의 1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1년에서 1년 반, 2년 가까이를 1심만 상대방이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또 1년 해요. 그러면 2년, 1년에서 3년, 대법원까지 6개월 하면 3년 6개월에서 5년 걸립니다. 이혼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이혼을 제가 당장 해야 된다라고 권하는 경우에는 폭행이 심한 경우, 폭행이 심한데 남편이 무서워서 이혼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 당장 칼 들고 쫓아올까봐 무섭습니다. 내지는 내가 소장 넣었을 때 남편이 난리치고 어떻게 나올지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들었을 때 제가 봤을 땐 전혀 무서운 분은 아니지만 그분한테는 평생 가스라이팅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 상대방이. 정말 진료실에서 똑같이 얘기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법적으로 어떤 안전 조치가 있는지 우리나라 사법 질서가 이제 뭐 개인 경호라든지 사전적인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당장에 지금 뭐 협박받는다든지 맞았다든지 증거를 가지고 접근 금지 신청을 그때 해야지 받아들여져요. 네, 평소에 나를 때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접근 금지 신청을 하면 뭐 50m 이내 접근 금지, 뭐 사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런 것을 형사적으로 처분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것도 처분을 해도 만약에 급박하게 50m 이내 접근하면 막을 방도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급박한 경우에는 피신해 있는 상태에서 주소를 알리지 않고 소송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맞아요. 이게 계속 이제 당하기만 하다가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액션을 취했을 때 오히려 상대가 움찔하고 이제 조금 선을 지키려고 하고 이제 그런 판사님한테 내가 때린 모습이 그대로 나간다 생각하면 오히려 그 사람 입장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든 혹은 또 내가 견디지 못할 같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든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곧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러면 블랙박스 영상을 딱 입수를 해온다든지 어디 뭐 모텔로 들어간 영상을 입수를 해온다든지 본인이 모으지 못하는 증거는 법정에서 저희가 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내서 전부 입수를 해요. 뭐 배우자가 뭐 카드를 어디다가 막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회를 합니다. 그 뭐죠? 숙려기간 3개월을 갖고 나서 가야 되는데 그날 안 가버린다. 그래서 틀어지는 신청 자체가 취하돼 버리는. 틀어져 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야 이게 이혼이 협의 이혼은 과연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상대가 뭐가 그런 게 있으면 차라리 그냥 소송 이혼으로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협의혼 신청을 하면서 상대방이 변심할 수도 있잖아요. 이혼해주기로 했는데 소장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같이 넣어서 어쨌든 협의혼 숙려기간 3개월 하고 뭐 이렇게 이러저러 하면 4개월이 지나가거든요. 4개월 후에 확인일날 이 사람이 안 나오면 나는 4개월을 허비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확인일날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같이 넣어서 협의혼이 되면 소를 취하를 하고 대신 소송비는 들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 4개월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소송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역시 이혼 전문. 전문. 왜냐면 저희는 그 의뢰인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고통에서 빨리 해방시켜줘야 되니까. 서로 부부관계를 나는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이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이제 거부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거는 이혼 사유가 해당되기도 합니다. 엄마한테 6개월 갔다가 뭐 아빠한테 뺏겨가지고 여기 또 6개월 가서 다른 어린이집 또 적응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육권이 일단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